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 소개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여기저기 CES 2025고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CNBC라는 경제 채널도 계속 CES 이야기하고 있고, 앞서도 얘기했죠. 젠슨 황의 입, 젠슨 왕 다 그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내일 뚜껑이 열리고 이에 따라서 크게 반응할 것 같은데, 오늘도 좀 어제에 이어서 우리 반도체 업종들 훈풍이 이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저희 일발장전은 종목을 여러분께 소개를 하지만은 종목 속에다가 다 뉴스들, 투자 전략, 매크로 지표 이야기 다 넣어서 드리거든요. 저희와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김준호 매니저의 일발로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가 있죠. 바로 그 종목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양자 컴퓨터 구글의 개발 소식이 나와주면서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이 다소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꽤 쉬었죠. 다시 한번 10만 달러의 탈환을 하면서 암호화폐 관련 종목인 코인베이스라든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기업들이 거의 10% 내외의 어떤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국내 암호화폐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기술 투자라는 기업을 오늘 토픽 종목으로 한번 들고 와 봤는데, 일단 지금 2029년까지 구글에서 양자 컴퓨터의 최대 기술적 장애를 좀 해결을 하면서 빠르면 2029년도에 좀 상용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었는데, 만약에 양자 컴퓨터가 이제 상용화 된다고 했을 때는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기반의 이제 코인이잖아요. 이게 충분히 좀 이제 그 장애나 어떤 해킹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뚫릴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감이 좀 커졌고, 암호가 풀린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종목들도 일제히 좀 조정 흐름이 나아졌었고, 근데 정작 비트코인은 그래도 다소 좀 차분한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 다시 한번 좀 10만 달러를 회복했고, 실제로 근데 구글에서도 가상화폐에서 쓰이는 RSA, 암호화 알고리즘을 깨려면 적어도 10년 이상이 걸릴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이 이제 양자 컴퓨터 상용화로 인해서 해킹이 당하려면 아무리 못해도 10년은 좋게 걸릴 것이라고 구글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너무 지나친 염려를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공식 인증이 되면서 실제로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로 회복했고,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가상자산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여러 차례 이제 강조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펜실베니아에서 약간의 이제 그 투표가 또 이제 우위로 점했을 때도 가장 빠르게 움직였던 섹터와 종목들도 비트코인과 또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종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가장 이제 대표가 되는 게 우리기술 투자고요. 사실 암호화폐 거래소에 이제 5대 거래소가 있고, 그 안에서 업비트가 사실상 이제 암호화폐 시장의 불장에서는 가장 압도적인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지분을 7%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우리기술 투자인데, 최근에 어떤 이제 가파른 조정 흐름이 나왔던 게 한번 엑시트 설이 한번 돌았어요. 그래서 우리기술 투자에서는 사실 무근이다라고 좀 밝혔고, 그래서 사실 우리기술 투자 입장에서도 이제 막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이 본격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시작했는데 지금 엑시트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보고 있고요. 또 지금 물 들어왔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두나무 상장이 빠르면 올해, 늦으면 한 내년 정도에 나스닥 상장 추진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상장 그 추진이 좀 더 임박했을 때 오히려 엑시트를 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베스트셀러가 국내에서 주식이나 재테크 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인 로버트 기요사키가 있고요. 국내에서는 대한민국 20대 재테크에 미쳐라라는 대표적인 재테크 책도 있는데 그거에 거의 좀 견줄 수 있는 책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가 아닌가 좀 보고 있어요. 거기에 저자가 올해 안에 사실 그 비트코인이 35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고 올해 초에 전망을 했어요. 그리고 5억이요? 네, 맞습니다. 우리 돈으로는 5억까지 돌파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 미국에서 이 비트코인이 사실 비축 자산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계속해서 미국 행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계속 사모은다고 했을 때, 그럼 비트코인 가격은 사실상 이제 한정된 수량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결국 치솟을 수밖에 없다. 거기다가 반감기가 되는 1년 되는 시기가 한 4월 달인데요. 그때부터 이제 폭발적인 성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비트코인이 최근에 양자 컴퓨터의 어떤 개발 소식과 함께 충분한 어떤 조정 흐름이 나와줬고, 또 그리고 이제 트럼프 당선인의 공식 인증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어떤 10만 달러를 안착했기 때문에 저는 올해 상반기나 늦어도 하반기까지는 충분히 그래도 15만 달러까지는 돌파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나 제가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종목을 가져왔는데, 보통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종목을 가져오면은 비트코인의 매수하는 게 낫지 않냐라고 하는데,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너무 클 뿐더러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젠 거의 금과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히려 주식시장보다 훨씬 더 변동성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알트코인까지도 불장이 된다고 했을 때는 거래소의 어떤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활발히 진행되고 그랬을 때 거래 수수료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고 특히 알트코인의 불장 때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가 전 세계에서 가장 거래 대금이 또 폭발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전 세계 1등이 바이낸스고 2등이 업비트라고 업비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 지분을 7% 가지고 있는 데가 우리기술투자, 6% 가지고 있는 데가 하나투자증권, 그리고 컴투스 홀딩스가 우리 국내 3대 거래소인 네. 코인원의 2대 주주 33%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금과 그리고 원유처럼 전략적 자산으로 이제 비축하겠다라고 여러 차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이뤄지고 그 발표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은 정말 강력하게 시세가 분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646개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거래도 신뢰도 조사에서 국내에서 뭐 당연히 업비트가 1등이었고요. 글로벌 시장에서도 4등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두나무 지분 그리고 업비트 지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기술 투자가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흐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판단돼서 일단 오늘 탑픽 종목으로 들고 와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업비트 세계 2위의 거래소 업체고요. 그 주인이 두나무잖아요. 맞습니다. 두나무의 지분을 7.4% 보유하고 있다. 언제쯤 상장할까요? 두나무는 지금 물 들어왔을 때 하는 게 나을 것 맞습니다. 같은데. 물 들어왔을 때 이 네. 얘기가 계속 모락모락 나올 것 같아요. 작년에도 이제 나스닥 추진을 이제 하다가, 하고 있다라는 네. 그 컨퍼런스 콜에서 언급이 있었었는데 그래서 이서구 이제 우리기술투자 대표이사가 저는 어쩌면 올해 이 언급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상장 시기가 뭐 2026년도다 아니면 2025년도 후반부터 좀 준비하겠다 이런 언급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관련 종목들이 좀 크게 올라갈 수 있고 그래서 항상 이제 뭐 암호화폐 거래소가 국내뿐만 아니라 코인베이스도 항상 암호화폐 시장의 불장 때 IPO를 추진을 해요. 네, 그래서 그렇죠. 사실상 이제 올해 저는 어떻게 보면은 두나무도 네. IPO 추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지금 뭐 트럼프뿐만 아니라 지금 뭐 벤스 부통령 또 일론 머스크 정부 효율부 수장까지도 다 지금 친 가상화폐, 친 비트코인 인물들만 지금 구성이 돼 있잖아요. 아니, 본인들이 부자잖아요. 맞습니다. 비트코인 그래서 부자잖아요. 나스닥 본인들이. 시장에 네. 사실상 이제 두나무 상장의 어떤 그 진입 장벽은 우리 국내 증시보다 훨씬 더 순조로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기업의 가치도 제대로 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돼서 네. 제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제가 작년에 올해 안에 삼성의 어떤 품에 안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빠르면 그래서 저도 한번 예언을 해보면 네. 정말 빠르면 네. 우리 기술 투자 우리 투자가 아니죠 두나무의 어떤 나스닥 상장 얘기가 올해 좀 전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기술투자도 지분을 판다라는 소문이 많이 돌았었지만 네. 상장 앞두고 팔 일은 맞습니다. 없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쏙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분석까지 해주셨고요. 가격 전략을 네, 볼까요? 가격 전략은 일단 전일 종가였던 8,200원 정도 수준을 일단 매수가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10,000원 라인대, 사실 직전 고점이 한 12,000원까지 갔는데 그 중간 정도, 낙폭의 한 절반 정도인 10,000원을 일단 1차 목표가로 한번 설정해 보겠고 손절 라인대는 6,9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김준호 매니저의 일발은 우리 기술 투자를 향했고요. 간밤에 축포 터졌죠. 네. 트럼프 당선 확정과 함께 다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했고 구글 양자칩이요. 구글에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죠. 이 암호화폐 암호 깨려면 한 10년 걸린다. 맞습니다. 예, 그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또 코인들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영민 매니저, 우리 기술 투자에 붙이기 종목이 네. 있을까요? 사실 이제 뭐 블록체인 암호를 뚫는다고 해서 비트코인 시세가 이제 조정을 받은 건 아니고 네. 이제 10만 달러 뚫고 이제 목표치가 이제 한번 넘어서고 나니까 네. 나스닥 지수 조정받은 거하고 똑같이 이제 비트코인도 약간의 이제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고점 대비 한 10% 정도 네. 조정받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저는 뭐 준호 매니저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 생각이 바로 그 생각이에요. 어떤 저는 생각이? 지금도 비트코인 관련주를 매수할 바에야 차라리 그냥 비트코인을 사시라. 우리가 네. 스스로를 속이면 안 돼요. 지금 우리기술투자나 하나투자증권 같은 종목들의 시세하고 비트코인 시세를 비교를 해보시면 어떤 게 더 화끈하게 수익이 났는지는 뭐 너무 명확한 거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지금 대안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아직 이제 두나무도 상장이 안 되어 있고 네. 거래소 자체를 이제 살 수가 없고 거래소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이제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코인베이스도 이미 미국에 상장되어 있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틀 연속으로 지금 10%씩 저점 대비 25%가 네. 이틀 만에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직접 사기가 조금 또 꺼려 하시는 분들, 더 화끈하게 올라가는 걸 원하시는 분들은 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굉장히 많이 네. 사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투자 자체가 우리가 이제 뭐 국내 주식에 딱 뭐 요 부분만 놓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미 돼버렸기 때문에 사실 이제 비트코인 얘기를 하면 저는 차라리 비트코인이나 비트코인이 싫으면 이더리움
이더리움도 싫으면 이제 리플까지는 네. 충분히 이제 매수를 좀 해도 된다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제 코인베이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런 종목들 이것도 싫으면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하나투자증권이나 우리기술투자 뭐 이런 종목들을 이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방금 이제 준호 매니저님이 핵심을 이제 얘기를 해주신 게 어차피 이 거래소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아무리 거래소가 수백억씩 수천억씩 수수료를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주가 상승 동력 자체가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두나무라든지 뭐 어쨌든 거래소 자체가 상장이 되는 그거죠. 이제 이벤트가 예, 그거죠. 본격적으로 네. 이제 전개가 되면 그때는 오히려 이제 비트코인하고 이제 이런 코인들의 이제 시세하고는 별개로 하나투자증권이라든지 우리기술투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가치가 이제 좀 손에 잡힐 정도로 이제 정확하게 좀 따져볼 수 있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관심을 좀 가져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 저는 이제 좋습니다. 붙이는 종목으로 제가 이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드림 시큐리티. 드림 양자? 시큐리티는 네. 양자를 이제 개발하는 기업이기도 하지만 네. 원래 출발은 또 비트코인 블록체인 기술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드림 시큐리티의 이제 장점은 양자의 이제 장점과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의 이제 장점을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뭐 10년 안에 진짜 블록체인 암호가 이제 깨질지 안 깨질지는 네. 모르겠습니다만 두 양자 암호와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암호의 장단점을 굉장히 좀 잘 알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보안과 관련된 이제 기술에 있어서는 드림 시큐리티가 또 가장 또 확실한 대안이 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붙이는 종목으로 드림 시큐리티 좀 말씀드리면서 사실 이제 뭐 양자 관련된 종목들 최근에 이제 주가가 워낙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오히려 비트코인 관련된 블록체인 관련된 기업으로 드림 시큐리티를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기술투자의 붙이기 종목 영민 매니저는 일단 코인 쪽이라면은 코인으로 바로 간다. 예, 라는 것이고 오히려 우리기술투자가 돋보이려면 역시 두나무의 상장 얘기가 나왔을 때 포인트를 맞춰라 이런 얘기를 또 해줬고요. 또 하나가 지금 드림 시큐리티를 붙인 이유가 있던 게 이 드림 시큐리티 출발이 블록체인 고고 암호하려고 네, 했던 맞습니다.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켠에서는 블록체인 암호를 깨려고 하고 또 한켠에서는 그걸 지키려고 하니까 네. 그 양쪽에다 다리를 갖고 있는 회사가 드림 시큐리티 아닌가라고 해서 붙이기 종목까지 가봤습니다. 자, 우리가 리뷰 시간으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리뷰들 종목들을 쫙 보니까 내일 지금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죠. 이 CES 2025 기조연설로 나오는 젠슨 황의 입인데 어떤 이야기 나올지 모릅니다. 지금 반도체 이야기 당연히 나올 거고요. 네. 로봇 칩 얘기 나올 거고 지금 온디바이스 AI라고 해서 어제 오늘 뉴스 보니까 이제 PC에 AI를 네. 탑재한다는 나오죠. 양자 이야기 나오죠. 근데 우리 두 분 매니저들의 지금 종목들이 다 포진이 돼 있고 또 최근에 저희 자랑은 아니지만 저희 일발 종목들이 이 힘든 장에서도 잘 가고 또 지금 시세가 좀 낮잖아요. 네. 그래서 집중적으로 리뷰를 하면서 이 CES 2025의 젠슨 황의 입 네. 이야기까지 합쳐서 가보도록 네, 할게요. 네. 영민 매니저 시작해 볼까요? 네. 전체를 쭉 그냥 가보죠. 업종별로 한번 좀 훑어드리는 네.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게 리뷰를 하는 게 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수익률이 어떻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에 이제 트렌드가 이렇고 이런 트렌드 속에서 어떤 업종과 어떤 종목을 좀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되는지 그 힌트를 이제 찾아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니까 일단은 반도체 오늘 미국 증시도 반도체 기업들이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만 너무 좋았어요. 우리나라도 네. 어저께 일단은 반도체 기업들이 일단 선반영이 좀 됐잖아요. SK 하이닉스 흐름이 워낙 좋았고 네. 거의 9% 넘게 이제 급등을 했고 미국의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10%가 넘게 이제 급반등이 좀 들어왔고 주요 장비 기업들도 다 좋은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아까 이제 워싱턴 포스트 보도를 잠깐 얘기해 주셨잖아요. 저는 어제 미국 유럽 증시가 같이 올라간 이유가 그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 때문이었다라고 봐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부인하긴 했습니다만 네. 우리가 이제 지금 시점에서 이제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미 우리가 작년 하반기 때 트럼프 리스크가 상당 부분 이제 선반영이 좀 됐고 어찌 보면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도하게 이제 반영이 됐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편 관세 10에서 20%의 보편 관세를 추진한다라고 하는데 특히 우리가 이 관세에 벌벌 떨었던 이유는 의회의 동의 없이 네. 대통령이 그냥 행정명령으로 얼마든지 관세를 맞아요. 매길 수가 있기 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트럼프 1기 때도 그것 때문에 이제 고초를 좀 겪었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상당한 이제 우려를 이제 했던 건데 막상 이제 집권 2기가 시작되고 나면
뭐 으름장을 놓을 만큼 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 품목별로 국가별로 약간의 이제 차별적인 요소를 좀 둬야 그게 또 협상의 이제 또 묘미 아니겠습니까? 트럼프가 원하는 것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세가 이제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제 원하는 걸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보편 관세 10에서 20%를 무차별적으로 이제 관세를 매기는 거는 별로 효과가 없다라는 건 아마 트럼프 집권 2기 행정부에서도 너무나도 좀 잘 네. 알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이제 반영이 좀 되면서 반도체 기업들도 관세와 관련된 이제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다 보니까 어저께 이제 굉장히 좀 강하게 이제 급등이 좀 나왔었고, 그러면서 또 하나가 이제 SK 하이닉스 주가가 어제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세 가지 부분을 좀 따져보면 하나는 일단 스마트폰 이제 세트 쪽 이제 수요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수요가 오히려 꺾일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중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재고를 이제 빨리 털어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재고를 예상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유지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실상 중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중 갈등이 이제 부각이 좀 되고 반도체 조달에 어려움이 생길지도 네. 모르니까 오히려 지금 재고를 더 높은 수준으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해왔죠. 반도체 수요를 빨아들이고 네.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지금 업황 회복에 좀 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라는 이제 문제가 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서버 쪽도 서버 교체 주기가 지금 한 5년 6년 만에 이제 도래를 하는데, 서버 쪽 DDR5는 생각보다 좋더라.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HBM. 작년에 SK 하이닉스가 1년 동안에 HBM으로 7조 원 정도 돈을 벌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2배 이상, 지금 15조 원 정도 HBM에서만 돈을 벌 걸로 지금 예상이 좀 되고 있어요.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감안했을 때 반도체가 너무 많이 빠졌다. 그래서 11월 미국 대선 이후에 빠졌던 걸 그대로 지금 돌려놓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게 이제 반도체 업종의 흐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SK 하이닉스 주가도 보시면 정확하게 미국 대선 딱 시작되기 전 수준으로 갔어요. 지금 하이닉스가 네. 반등이 좀 들어왔고요. 제가 이제 소개해드렸던 테크윙도 테크윙. 정확하게 11월 달에 주가가 이제 빠지기 네. 전 수준으로 이제 회복이 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반도체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 요 자리를 이제 뚫고 네.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게 관건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크리스마스 이브 때 말씀드렸던 테크윙이 어영부영 지금 벌써 23% 정도 이제 수익인데 45,000원 뚫으면은 55,000원 정도까지도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다. 한미 반도체나 테크윙, PSK 홀딩스 이런 기업들은 꼭 여러분들의 HBM 대표적인 수혜주로 주목을 네. 좀 하셔야 되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봇 쪽 CES가 이제 시작됐는데, 그렇죠. 우리 국내 기업들이 이제 다수의 상을 이제 수상을 하면서 네. 올해 이제 그동안에 가장 많은 이제 우리 국내 기업들이 참여를 했다라고 하는데, 로봇 하면 딱 떠오르시는 종목하고는 결이 좀 다른 마음 AI. 네. 어제도 제가 붙이기 종목으로 이제 마음 AI를 말씀드렸는데, 마음 AI는 이번에 또 CES 2025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퀄컴하고 같이 온 디바이스 AI 개발 성과를 발표를 할 거예요. 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결국 올해는 온 디바이스 AI, 그거예요. 엣지 디바이스. 네, 네. 로봇도 제가 엣지 디바이스라고 말씀드렸고, 네. 자동차도 마찬가지거든요. 로봇, 자동차, 그리고 생성형 AI에서 AI가 어떻게 구현되는지, 온 디바이스 AI가 실현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빅테크 기업들의 이제 명운이 달려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마음 AI는 온 디바이스 AI와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수혜주, 그리고 인바디드 로봇 솔루션도 네. 같이 이제 제슨 토르하고 비교할 수 있을 만한 거의 국내 유일한 기업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흐름들을 이제 감안을 하면 많은 분들이 또 CES 시작되고 나면 로봇 AI 약간 세론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이제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직도 올라갈 자리가 좀 많이 남았다라고 보고 한 23,000~24,000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마음 AI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자 쪽인데요. 양자 쪽이 진짜 어제 굉장히 강했잖아요. 네. ICTK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서 사실 요 기업은 이제 두 가지의 재료, 양자 내성 암호와 그리고 이제 PUF라고 하는 이제 복제 불가능한, 물리적으로 복제 불가능한 칩의 아이디를 이제 새기는 이제 기술, 요 두 가지 기술을 가지고 세계에서 최초로 반도체 칩을 양산하는데 이제 성공하는 기업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저께 장중에 상한가까지 이제 급등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시간에 드림 시큐리티, KCS, 그 다음에 ICTK 다 말씀드렸는데 상한가 안 간 종목은 드림 시큐리티밖에 네.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붙이기 종목을 아까 드림 시큐리티를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장에서도 지금 아이온쿠가 또다시 사상 최고가 경신했거든요. 그러니까 양자 이슈는 단순히 그냥 단기 테마로 이제 보시는 것보다는 기술 트렌드가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블록체인 이제 암호 기술, 그 다음에 양자 암호와 관련된 기술, 특히 또 양자 암호는 제가 카테고리를 이제 반도체 칩, 윌로우 같은 양자 칩을 개발하는 기업들, 그 다음에 이제 보안과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통신 솔루션. 통신 솔루션 쪽은 요즘에 이제 솔리드라든지 네. 우리넷 이런 종목들이 이제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적어도 이제 이런 기업들은 중장기적인 어떤 성장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이 반영되고, 특히 1월 달에는
새로운 어떤 기술 트렌드에 대한 이제 관심이 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양자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 특히 ICTK는 말씀드리고 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살 수 있는 기회를 거의 한 2, 3일, 3, 4일 동안 계속 이제 매수 기회를 네. 줬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제 상한가까지 이제 급등을 했고 중장기 파동을 보면 상장 이후에 주가가 일단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네. 지금 고점 대비 아직도 지금 3분의 1 토막 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목표가를 또 15,000원까지 또 상향해가지고 추가적인 이제 상승을 한번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CS도 마찬가지 어저께 이제 급등하다가 윗꼬리가 이제 조금 달리긴 했습니다만 KCS 역시도 지금 최고가를 계속 경신을 하고 있는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꼬리가 달리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제 신경 쓰지 마시고 추세적인 이제 방향성이 중요한 거거든요. 드림 시큐리티라든지 KCS, 그다음에 ICTK 이런 기업들이 계속 이제 우상향을 만들어내면서 미국 기업들을 이제 따라가고 있고 미국 기업들이 거의 한 5배에서 10배 정도 이제 급등했던 걸 감안하면 국내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시작 단계다. 여기서 이제 좀 정책적인 이제 또 드라이브만 좀 걸려주면 국내에서도 제가 올해 이 양자 관련된 예산이 거의 2천억 가까이 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퀀텀 이니셔티브 이런 것들을 어쨌든 과기부와 이제 산자부에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정책적인 모멘텀까지 같이 이제 부각이 좀 된다라고 하면 양자 관련된 종목들은 충분히 좀 시세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약바이오 어저께 이제 인벤트시램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제약바이오는 좀 쉬었어요. 반도체가 워낙 강했으니까 이제 제약바이오는 좀 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벤트시랩은 어제 이제 장중에 거의 한 6, 7% 정도 상승이 지금 만들어졌거든요. 이제 비만 치료제 쪽 이제 CES 끝나면 다음은 제가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다. 예. 요즘에 이제 중국 쪽에서 또 막 바이러스가 이제 참고를 그렇습니다. 해가지고 또 제약바이오 쪽에 진단 키트라든지 어제 이제 그런 기업들이 막 이제 급등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는데 어쨌든 제약바이오 쪽은 투자 심리가 좋아질 만한 모멘텀 또 어제 워싱턴 포스트 이제 기사 덕분에 환율이 장중에 1,460원 아래로 또 떨어지기도 50원대 했었거든요. 봤어요. 네, 50원대도 네. 확인을 네. 했기 때문에 환율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면 어쨌든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 인벤치랩, 뭐 펩트론 이런 이제 비만 치료제 기업들은 다음 주 CS 모멘텀까지 계속 좀 주목을 해보시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바이오까지 다뤄봤고요. 지금 앞서 영민 매니저가 이야기했던 부분이 지금 젠슨 황의 입과 맥락이 굉장히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가 루빈, 그 다음에 블랙웰. 네. 이거는 이제 테크인과 하이닉스 이제 요한 쪽으로 그렇죠. 가게 있고요. 그다음에 제슨토르 로봇 AI인데 이게 우리의 그 로봇이랑 또 연관이 돼 네, 있고 맞습니다. 마음 AI랑 네. 연관이 또 돼 있는 거고요. 또 로봇이라는 게 결국 온디바이스 AI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봇 테마로 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양자입니다. 구글과 뭔가를 할 것 같다 이런 네. 얘기가 지금 굉장히 보도가 맞습니다. 나오거든요. 엔비디아와 그러니까 양자까지도 커버가 됐어요. 이게 이제 네. 사실 엔비디아가 지금 전 세계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돈 냄새를 가장 잘 맡는 네. 기업이기 때문에 돈 되는 쪽은 지금 가리지 않고 하려고 하는 게 가루 젠슨왕 다 CEO의 났어요. 이제 의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미 모종의 협력이 좀 시작되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추측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준호 매니저 리뷰로 갈 텐데 준호 매니저도 다 엮여 있습니다. 로봇, 양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약간 관심 바뀐데 자율주행 말이에요. 맞습니다. 얘도 지금 네. 버릴 수가 없단 말이죠. 버릴 수 없어요. 뭐부터 가볼까요? 클로버부터 갈까요? 클로봇부터 가면 이제 로봇 관련해서 네. 사실 이제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기준이다 보니까. 네.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계속해서 이제 주가를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사실 예. 23만 3천 원보다 한 호가만 먼저 올라가면 경고딱지를 붙는 건데 사실 아. 어제도 마찬가지고 이제 오늘도 마찬가지고 네 계속해서 23만 3천 원 라인대를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관리가 예. 들어가면서 시간 내에서 한 2% 이상 상승 흐름이 올려놓고.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관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추가적으로 강하게 상승이 나와줘도 이젠 그 경고딱지가 안 붙기 때문에 조금 더 자유롭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움직여야 전반적인 로봇의 투심이 네. 좋아지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은 우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삼자라고 말씀드렸고 일단 클로봇 같은 경우도 시간 내에서 한 2, 3% 정도의 상승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일단 뭐 클로봇은 현대와 좀 뗄래야 뗄 수 없는 기업이고 이제 보스턴 다이맥스의 어떤 로봇들을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파트너십을 구축한 기업이 이제 클로봇이고 또 실내 자율주행 로봇 관련된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실질적으로 이제 로봇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또 이제 실내 배송 사업을 하고 싶은 기업들에게 그 솔루션을 공급하는 기업이 클로봇이다 보니 결국에
로봇 섹터 안에서도요, 이제 부품 기업들이 먼저 움직이고 그 마지막으로는 사실 이제 솔루션 기업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그렇죠.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로버도 시간에서 올라갔고 또 최근에 로봇 섹터 안에서도 나름 신규 상장주 종목들이 조금 더 가볍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물량에 대한 매물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네. 클로버 또 그리고 뭐 하이젠, R&M, 시메스 같은 신규 상장 로봇주들이 시장 대비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CS 행사에서 이번에 젠스왕 CEO의 어떤 입과 또 그리고 엔비디아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잭슨 토르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이제 로드맵을 발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결국 삼성 또한 지금 이제 속도를 내고 있고 국내 대표 기업들 다 일제히 로봇 관련된 사업에 어떤 속도를 내고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 어떤 이제 핵심 키워드는 결국 로봇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AI의 어떤 기술 집약체는 결국 로봇이다라는 관점에서 클로버스의 어떤 목표가도 지금 매수가 대비 한 45% 정도 좀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 이것도 거의 12월 말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거의 한 일주일 정도 수준에서 한 45% 정도의 어떤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저는 충분히 또 13,000원 라인대 공모가가 사실 13,000원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목표가를 공모가였던 13,000원 라인대 아직도 공모가에 못 갔다라는 관점에서 목표가는 13,000원으로 한번 상향해 보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고 넥스칩도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얘는 자율주행 칩 관련해서 ADAS 시스템 온칩 아파치 6를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인데 직접 대표이사가 그 자율주행과 제가 예전부터 로봇과 메커니즘이 똑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첨단 산업 그 자유로 같은 경우는 결국 메커니즘이 같고 네. 고집박되는 요소가 많은데 넥스칩의 그 ADAS 시스템 온칩 자체가 결국 로봇에도 80% 적용이 가능하다. 여기서 약간만 수정만 하면은 결국 로봇에도 접목이 가능하다는 발언을 직접 했어요. 로봇도 걸어 다녀야 되니까. 맞습니다. 뭐 바퀴로 네, 가나 가든. 아니면은 두 발로 걸어 다니나 사실 차이가 네. 없기 때문에 예. 그 정도 메커니즘이고 그래서 관련된 그 시스템 원칙은 같다라는 관점에서 결국 넥스칩의 어떤 아파치 6의 수요는 더욱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국내 로봇 기업들이 앞다퉈서 기술 경쟁을 선보인다고 했을 때 마치 이제 한미 반도체나 또 예. 그 국내 SK 하이닉스처럼 넥스칩이 결국 첨단 산업의 어떤 성장과 로봇과 자율주행 시장의 개화에 있어서 가장 큰 또 수혜를 또 받을 수 있는 반도체 또 설계 팹리스 업체가 아닐까. 또 최근에 브로드컴이 또 이제 맞춤형 반도체 관련해서 빅테크 기업들과 손잡고 지금 이제 자체적인 AI 칩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넥스칩도 관련해서 특히 차량용 반도체를 넘어서서 로봇과 자율주행 쪽으로 첨단 산업의 핵심 칩으로 설계 기업으로 그 발돋움한다고 했을 때는 올해가 또 실적 그 성장도 충분히 좀 기대가 된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충분히 직전 고점을 돌파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17,000원 라인대로 다시 한번 대폭 상향하면서 좀 봐보도록 하겠고 예. 또 이제 에이럭스라는 기업을 좀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싶어요. 드론으로 또 가볼게요. 맞습니다. 네, 에이럭스 드론으로.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자유로에서 이제 우주항공이 곧 드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은데 일단 드론은 요것도 제가 이제 하나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네. 있는 게 일론 머스크가 빠르면 올해 안에 네. 드론 사업을 하겠다라고 선포할 가능성이 높아요. 최근에 뭐 유치원 사업도 한다고 하죠. XA 게임 스튜디오 설립한다는 얘기도 나와주고 있죠. 계속해서 어떤 신사업 일론 머스크는 하나의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미 기술력이 포진되어 있고 시스템이 다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특히 드론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자율주행, FSD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기가팩토리라고 이제 첨단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또 우주항공, 스페이스 X부터 다양한 첨단 산업을 다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 드론 사업하는 건 전혀 어렵지 않고 또 실제로 작년 7월 달에 이제 그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도 전기 항공기를 만들겠다는 언급도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드론과 UAM, 도시망고 모빌리티 관련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계속해서 일론 머스크가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드론 관련해서 로키드 마케팅 관련된 그 유인기에서 무인기, 뭐 드론 관련된 언급이 한 번에 그친 게 아니라 최근에도 트윗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이제 중국의 어떤 신형 정투기의 어떤 아주 따라잡아야죠. 영상이 나왔을 때 네. 바로 밑에도 미국은 드론에 집중한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언급하는 것처럼 결국 일론 머스크가 직접적으로 드론 사업에 뛰어들 전기 자율주행 드론 사업에 뛰어들 가능성도 충분히 높다고 보고 있고 요 언급만 나와도 드론 관련 종목도 올라가고요. 또 중국에서도 그 드론 관련된 규제 관련해서 미국도 중국에 지금 이제 드론 사업에 규제를 가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첨단 산업 그 패권 전쟁에 가장 또 큰 승자는 또 드론이 되지 않을까. 또 이번 CS 행사에서도 국방부 최대 1호 우선 과제가 결국에 이제 드론과 또 맞습니다. 유인기에서 무인기다 네. 보니까 결국 드론 무인기. 관련해서 에이럭스가 대표 수혜주인데 얘는 더 좋은 게요. 로봇 관련된 로봇과 드론의 코딩 교육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방과후 학습 수업을 하고 있는 방과후 기업이고 학습을 하고 있죠. 로봇과 드론을 공급하고 있는 네. 특히 드론 쪽에서는 국내 유일하고 드론의 이제 두뇌라고 할 수 있는 FC 플라이 컨트롤을 이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국내 유일한 기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사실 그것도 저 또한 드론의 두뇌가 정작 드론에만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네. 다양한 산업에 두뇌로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에이럭스는 중장기적으로 특히 북미 매출이 굉장히 큰 기업이고 시장이 북미 시장이 가장 크다 보니까 에이럭스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과 함께 국내 가장 대표하는 드론 수혜주로서 앞으로 좀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 있다라는 관점에서 얘 또한 목표가를 17,000원 라인대로 좀 상향하면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저희 지금 일발 리뷰를 하면서 약간 감을 잡으셨나요? 왜냐하면 로봇이 온 디바이스 AI고요. 네. 드론이 맞습니다. 또 로봇이고 맞아요. 맞습니다. 그걸 네. 조정하는 게 네. 또 AI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하고 그 드론과 맞습니다. 로봇의 눈이나 이게 레이더 라이더, 맞아요. 그러니까 카메라 모듈이고 네. 이게 미래 첨단 산업이 다 지금 네, 하나로 맞아요. 돼 있어가지고 네, 맞아요. 우리 마음 AI든 네. 또 아까 클로봇은 또 솔루션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솔루션이든 드론의 눈, 드론의 라이다, 레이더, 맞아요. 또 넥스 칩 이게 다 한 몸이네요. 네. 이게 저희가 완전히 지금 한 몸이에요. 네. 장황하게 리뷰해드린 걸 예. 이제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실제로 이 기술 세대가 하나씩 이제 바뀌어갈 때 예. 우리가 이제 백색 가전의 시대에서 PC의 시대로 이제 갈 때 갔죠. 그때 이제 반도체나 이 수요가 10배씩 증가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PC의 시대에서 이제 스마트폰 시대도 마찬가지로 10배가 증가를 했어요. 네. 여기서 또 이제 AI 시대. 가야죠. AI 네. 시대로 가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로봇이라든지 뭐 드론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모든 게 하나의 대형 이제 IT 디바이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셋이나 각종 솔루션들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하면 사실 수요가 팽창될 수 있는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다만 작년에는 이제 그런 가능성을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거의 대부분의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인프라 투자에 이제 집중을 했다면 올해는 이제 테슬라 네. 자율주행 예, 이제 진짜 자율주행. 이제 풀셀프 드라이빙 시연을 해야 되는 거고 로봇 쪽도 마찬가지죠. 휴머노이드 로봇을 가지고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시연하는 영상만 만들어 가지고 막 로봇이 뛰어다니는 게 네. 아니라 그렇죠. 실제 공장에 투입을 할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흐름들이 이제 만들어진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이제 기술에 대한 어떤 가치성이 높아지는 거고 그에 이제 따른 이제 낙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기업들이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 이유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지금 이제 집중하고 있는 맞아요. 섹터가 또 그런 기술 트렌드하고 좀 맞닿아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또 성장 섹터 종목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또 빠르게 변하고 네. 시세가 너무 변동성이 좀 크다 보니까 조금 더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네. 적어도 이제 1월이잖아요 지금 새해 효과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하면 분명히 좀 관심을 좋습니다. 좀 가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드론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계속 말씀드리면 드론이 온 디바이스 AI고요. 드론을 조종하는 게 또 AI고요. 그게 그렇죠. AI 솔루션, AI 소프트웨어고요. 완전히 이제 틀이 바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충청도 거북이님이 영민님, 영민 반도체 전문가님, 한미 반도체 7공장 증설의 의미, 네. 온 디바이스와의 연관성이 궁금합니다. 네. 한미 반도체는 또 그 완전 기본 오브도 기본. 네. 그 AI 칩이잖아요, 또. 너무 반갑네요. 사실 누가요? 이게 반도체 종목들이 이제 조금 살아나려고 하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예. 이제 질문이 질문하실 많으셔요, 오늘. 의혹이 생기신 거예요. 네. 그동안에는 아예 질문할 의혹 자체도 이제 안 생기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조금씩 살아났다. 그래서 좀 이제 여러분들도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모리 업황이 아직까지는 다운 사이클인데 네. 실제로 지금 올해 2분기까지는 계속 가격이 떨어질 거다라는 전망이 절대적으로 우세했는데 네. 요즘 며칠 동안에 딱 보면 기류가 조금 바뀌고 있어요. 다운 사이클이 이거 1분기에 끝날 수도 있다. 네. 지금 CES 지나고 나서 온통 지금 온 디바이스 AI 얘기들이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네. 새로운 수요에 대한 기대감. 온 디바이스 AI가 그야말로 반도체를 또 빨아들이는 맞아요. 블랙홀이 될 네. 거고 아까 우리 앵커님 브리핑 네. 해주셨던 것처럼 AI AI PC, PC. 쪽도 올해부터 네. 이제 개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인텔의 부활을 꿈꾸고 또 퀄컴도 이제 협력하고 있고 맞아요. 그 퀄컴하고 우리나라 협력하고 있는 마음 AI 삼성전자 부활을 꿈꿀 수 부활이죠.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이고요. 최근에 이제 HBM 종목들이 좋았던 이유는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이제 브로드컴이라든지 테슬라 같은 네. 새로운 수요처에 대한 이제 기대감. 그동안에 엔비디아만 보고 왔는데 HBM이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이제 고객 맞춤형 반도체를 만들 때 많은 기업들이 선호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HBM의 과잉 공급 얘기는 이제 가짜다. 이런 네.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SK 하이닉스가 작년에 HBM 쪽에서 7조 벌었을 때도 난리가 나가지고 주가 25만 원까지 갔잖아요. 올해는 15조 원 정도 이제 벌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이제 가격과 점유율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SK 하이닉스와 TSSB 공급망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TC 본더를 공급하는 기업이 누구냐? 결국 한미 반도체밖에 안 남거든요. ASMPT 얘기도 나왔었고 하나 솔루션 시스템 맞아요. 얘기도 나왔는데 네. 한미 반도체가 하나 솔루션 시스템제 지금 소송 걸었거든요. 이제 그런 흐름들을 감안하면 지배력이 이제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어도 TC 본더 쪽에서는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는 한미 반도체. 결국 한미 반도체는 HBM 수혜주고 HBM이 결국은 온 디바이스 AR로 연결되는 거기 거기 시작. 때문에 그렇죠. 네, 네. 당연히 이제 관련된 이제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시고 주가는 이제 지금부터 반등이 좀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요 정말 질문들이 많이 있고요. 아마 내일 이제 CS2025 젠슨왕의 그 입에 관련 질문 진짜 많은데요. 앤디 촌님은 준호 매니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도 상세 리뷰 부탁드립니다. 레이더도 네. 이거 레이더가 아니라 이제는 네, 맞아요. 범첨단. 맞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뭐 자율주행의 눈이라고 했는데 자율주행의 눈이 아니라 그냥 첨단 산업의 눈이다라고 네. 보시면 되고 실제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아마존 프레임, 아마존의 드론 물류 배송 서비스에도 네. 레이더를 공급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미국의 국방부 또 이제 국방 컨소시엄이 구성되었는데 거기에 팔란티아와 안두리라는 자율주행 드론 또 이제 첨단 무기를 생산하는 스타트업 기업이 참여됐어요. 예. 그 안두릴에도 레이더를 공급하는 기업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약간의 어떤 조정 흐름은 CS 행사를 앞두고 약간의 좀 세론이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저는 이 세론이 너무나 반가워요. 오히려 조정이 나와주면 조정시 매수의 관점으로 오히려 CS 행사를 보고 간 게 아니거든요. 최근에 이제 첨단 산업의 규제 완화는 트럼프 2.0 시대 개막과 머스크 트레이드로 관련해서 강력하게 제가 지금 68일째 자유로워와 첨단 산업을 강조해드리고 있는데 CS를 바라보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올 한 해 네, 네. 트럼프 2.0 시대와 머스크 트레이드의 가장 핵심으로서 첨단 산업 규제 완화와 자율주행과 또 그리고 드론 그리고 우주항공 또 로봇까지 어떤 규제가 완화됐을 때 결국 그 첨단 산업의 눈은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CS 행사를 앞두고 약간의 차익 실현의 어떤 빌미와 그 조정이 나와줬을 때 오히려 절호의 매수 기회로 삼고 충분히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결국 SOS랩 그리고 스마트 레이더, 퓨런티어 이 세 종목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짧게 아톰까지도 가보죠. 네. 왜냐하면 지금 어디가 터질지 모르는 네. 게 내일 이 양자 구글과의 양자 얘기할 맞습니다. 수도 있습니다. 다 깔아놔야 됩니다. 네, 다 깔아놔야 되기 때문에 아톰도 맞습니다. 가봐야 될 것 크리스마스 같은데. 이브 선물로 아톰 정말 날아가 버려가지고 73.9%까지 상승 흐름이 나와졌습니다. 불과 한 2주도 채 안 돼서 거의 한 100% 가까운 상승이 나와졌는데 맞죠. 어제 전환사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거 그래서 실제로 해주세요. 네. 이 부분이 한 55억 규모라서 사실 뭐 시총 대비해서는 큰 규모는 아니지만 이게 오히려 더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가총액 55억 때문에 또 시장의 조정 55억 때문에 요 정도 육고리가 달렸다. 육고리가 달렸다. 네. 다만 이제 저는 단기 어떤 이제 고점은 좀 확인됐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오히려 저는 그래서 이 정도는 적당히 좀 수익을 챙길 필요가 있다. 제가 전일도 익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잡아줬고 전일의 어떤 종가를 우리가 익절가로 잡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장기적으로 보신 분들은 조금 일부 보유할 수 있을 이유가 있지만 오히려 우리 충분히 짧은 시간 내에 수익도 많이 챙겼고 네. 그리고 적당히 수익을 챙겼다가 충분한 조정을 확인하고 다시 재진입한 타이밍을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은 좀 수익을 챙기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아톰은요. 네. 약간 기분이 좀 상했다. 네. 왜 갑자기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네, 맞습니다. 전환하느냐. 아마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발행가액이 3,800원이니까 네. 1월 27일이 아마 이제 전환가액이 청구되는 네. 날인데 이때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그냥 기분이 안 좋고 또 네. 적당히 좀 팔고 나오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그분들도 네. 이 정도 오를 줄 맞습니다. 뭐 몰랐겠죠. 그래서 아마 그런 차익 실현의 욕구가 있지 않았나로 네. 보고 있습니다. 아톰까지 갔고요. 이제 영민 매니저 일발로 갑니다. 네. 오늘의 일발이 좀 궁금해요. 어디로 갑니까? 네. 오늘은? 그래서 요즘에 이제 네. 성장 섹터, 신성장 섹터의 로봇이라든지 뭐 양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워낙 많이 말씀드렸는데 아까 제가 이제 한미 반도체 질문이 이제 반갑다라고 말씀드린 네. 게 증설.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 어제 우리가 이제 물론 오늘 미국장에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올라서 우리도 또 오를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어제 우리 국내 증시는 상당 부분 좀 선반영이 좀 되어 있어요. 선반영했다. 제가 네. 이제 네이버 밴드에도 이제 그 반도체 업종 전략을 올려드렸었고 예. 어제 이제 공개 방송할 때도 왜 반도체 기업들이 지금 이제 꿈틀대는지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조금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어쨌든 일부 선반영된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저는 가장 좀 눈에 띄는 게 뭐 HBM은 올라갈 논리가 명확해요. 네. 근데 전공정의 이제 장비 기업들 유진테크나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성 엔지니어링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도 이제 올랐단 말이에요. 네. 이게 증착 장비 만드는 기업들까지 네. 이제 올라갈 정도면 반도체 기업들은 악재는 이제 웬만큼 다 반영이 좀 된 게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뭐 당장 오늘 또 급등하는 걸 기대한다라기보다는
테크윙도 어영부영 뭐 작년 연말에 이제 말씀드렸는데 스물 올라가다가 뭐 한 20 몇 프로 오르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 투자자분들 중에서는 그냥 이제 사놓고 한 뭐 일주일, 이주일 혹은 뭐 한 2, 3주 그 정도 이제 좀 지켜보면서 10에서 20% 정도 이제 수익을 좀 추구하시는 이제 그런 분들도 분명히 좀 계실 거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종목들 분명히 좀 변화가 좀 시작되고 있다라는 걸 좀 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성 엔지니어링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ALD 이제 장비를 이제 주로 만드는 기업이고요. 작년에 또 한때 또 HBM 관련된 이제 이슈에서 가장 강력한 이제 SK 하이닉스의 이제 밴더 회사다.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이제 증설 투자하면 할수록 주성 엔지니어링 이제 실적이 좀 좋아질 거다. 그렇죠. 이런 기대감으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하반기 때 뭐 여지없이 그냥 7월, 8월 달부터 이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고 거기다가 또 작년에 인적 분할 또 이슈가 좀 있었어요. 이제 그런 이제 노이즈들까지 이제 또 같이 이제 배가가 좀 되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다뤘죠. 굉장히 좀 무너졌었는데 그래도 다른 기업들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주가가 좀 회복이 좀 됐던 것 같아요. 이미 10월 달부터 저점을 좀 찍고 기술적인 이제 반등이 좀 시작이 좀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SK 하이닉스가 D램 이제 증설을 한 33% 정도 이제 증설을 할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증설의 이제 수혜를 이제 가장 좀 강하게 입을 수 있는 기업이 주성 엔지니어링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HBM3E 이제 16단을 이번 이제 CES에서 나옵니다. SK 하이닉스에서 이제 샘플을 공개할 거고 이제 HBM4 이제 룬이 되면 이제 HBM4도 이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뭐 HBM4도 SK 하이닉스가 여전히 삼성전자나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보다는 훨씬 더 압도적인 이제 또 그래야죠. 기술력을 예. 또 자랑을 할 걸로 이제 예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의 이제 가장 직접적인 이제 벤더 회사 우리가 주로 후공정 기업들만 많이 생각하지만 전공정의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파트너도 분명히 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거. 그다음에 어제 반도체 기업 중에 유니테스트라는 기업이 갑자기 5회 급등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는 후공정으로 이제 간 거보다는 페로브스카이트 이 태양광 장비 관련된 이슈 때문에 갔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은 주요 사업 부문 중에 하나가 태양광 쪽도 있다는 거. 이쪽도 매출액의 상당 부분을 이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신규 태양광 장비 페로브스카이트와 관련된 이제 요 신규 장비 매출도 올해 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겠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역시나 11월 달까지 이제 11월 달 수준까지 주가는 회복됐습니다만 요 고점 강하게 좀 뚫으면서 시세가 좀 시작될 수 있는 위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목표가 바로 말씀드리면 38,000원 정도 일단 1차 목표가 한번 잡아보고 손절가는 28,0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태양광 장비도 있습니다. 요건 좀 새롭네요. 예, 증착 장비지만은 결과적으로 어제 오늘 좀 놓고 보면 전공정도 함께 시세가 봤습니다. 정말로 우리 AI PC를 쓰는 그런 세상이 올 것 같습니다. 연내. 자, 내일 저희가 CS2025에 딱 카메라를 대놓고 아마 기다리고 있을 거거든요. 내일의 일발장전도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여기서 보내드리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